이번 영상은 환상을 갖고 강아지를 키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유리를 키우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또 유리를 키우면서 얻는 행복감으로 나눠집니다. 유리의 나이는 12살입니다. 저와 유리가 함께 온 세월도 유리 나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집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삶을 공유합니다. 제가 20살의 유리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땐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리는 제가 생각했던 강아지와는 달랐습니다. 똥꼬발랄하게 신나서 뛰어노는 강아지, 항상 주인 옆에서 사랑스럽게 자는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는 강아지. 유리를 키우기 전에 제가 상상했던 강아지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리는 장난감을 갖고 놀더라도 얌전히 한자리에 앉아서 아주 잠시 갖고 놉니다. 이것도 아기 시절 이갈이 할 때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장난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강아지 운동장에서도 뛰어노는 것보다 혼자 방해받지 않고 노이진과 마킹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때는 사람과 떨어져서 혼자 자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저에게 오긴 오는데 딱 제 손이 닿지 않은 거리까지만 오거나 쓱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마 제가 강아지에 대해 잘 알았거나 재밌게 놀아줬더라면 유리가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리는 선천적으로 차분하고 시크한 성격의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리를 키우기 시작할 당시엔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강아지였습니다. 유리의 밥 챙기기와 산책은 가족들 중 시간이 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유리를 키우자고 한 사람이 저였기에 목욕시키기, 병원 데려가기, 안녕하세요. 양치질하기, 귀 소독하기, 빗질하기 등 유리 케어는 모두 제가 했습니다. 저는 유리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저를 많이 좋아하지 않았고 산책만 시켜주는 남동생을 제일 잘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영욱 훈련사님께서 하신 한 말씀이 귀에 꽂혔습니다. 강아지에겐 주 보호자는 한 명이어야 한다. 일이 늦게 끝나도 아내에게 강아지 밥을 대신 챙길 것을 부탁하지 않고 퇴근 후 본인이 직접 밥을 주려고 노력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리의 밥을 챙기는 것과 훈련시키는 것, 보상 간식 주기까지 모두 저만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야근이 잦은 직업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직업으로 이직해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리와 저의 관계는 180도 달라집니다. 유리의 베스트는 제가 되었고 저희 관계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성대결절이 있어서 뒷이야기부터 더빙 AI가 대신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해준 또 다른 사건은 유리의 방광결석입니다. 유리는 당시 방광결석 치료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의사 선생님께서 권해주신 방법은 유리에게 물을 많이 먹이고 7시간 간격으로 산책을 시켜라였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 퇴근 후, 자기 전 이렇게 하루에 3번 유리와 산책을 시작합니다. 만약 유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전 그렇게까지 산책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 산책을 시작한 후 유리가 점점 저를 잘 따랐고 저도 유리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유리와 저는 서로의 동반자가 됩니다.
지난 주말에 우연히 길에서 심리치료견이라는 마크를 단 리트리버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자몽이입니다. 보호자분께 심리치료견이 무엇인지 여쭈었더니 자몽이가 심리치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을 해보니 심리치료견은 종종 병원, 양로원, 요양원, 학교, 도서관, 호스피스 또는 재난지역과 같은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애정, 편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훈련된 개입니다. 특정 환자의 일상적인 신체적 필요를 돕도록 훈련된 보조견과는 달리 치료견은 조련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도록 훈련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미 1800년대 후반에 간호학의 창시자이신 나이팅게일 간호사님께서 애완동물이 환자의 불안한 감정을 줄이고 정신적인 회복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 평소에 유리를 통해 제가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얻는구나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리치료견이라는 자격증이 있고 동물을 통한 심리치료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제 생각이 입증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유리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받는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리에게 밥을 줍니다. 유리는 좋아서 펄쩍펄쩍 뜁니다. 전 그런 유리를 보면 같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하는 일은 냉동실에 보관한 습식 사료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유리에게 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손쉽게 해주는 일에 항상 유리는 기뻐하며 좋아합니다. 그러면 전 유리에게 보상과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돌아오기만 해도 유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양 꼬리를 흔듭니다. 너무 신나서 왕 짖기도 하는데 눈알 너무 기다렸고 보고 싶었어 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면 전 다음에 유리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나은 보호자가 되고 싶어집니다. 유리가 저에게 보이는 신뢰와 사랑이 절 가득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항상 제가 함께합니다. 그 시간은 유리가 밥을 먹거나 산책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전 행복해집니다. 이 귀여운 제 동반자는 요즘 산책량을 스스로 조절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종양 수술을 한 직후에 산책할 땐 미처 컨디션을 조절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버리거나 안아달라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젠 본인이 힘이 들면 스스로 뒤돌아 집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그리고 유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누나와 형아가 좀 다투는 것 같으면 쪼르르 다가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큰 싸움이 되지 않은 적이 꽤 있습니다. 반려견은 나와 반려하는 동반자입니다. 유리와 저는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눈빛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좋아하는 일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줍니다. 유리가 좋아하는 일은 산책 도중 모이징을 충분히 하는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일은 카페 테라스나 공원 벤치에서의 막간 휴식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유리를 키우기 전에는 강아지와 이런 깊은 감정까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유리에게 고맙습니다.